안녕하세요. 반부스토리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 국제조사를 요구한 호주에 대해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거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 조치는 무역, 관광, 교육 분야 등 주로 호주에게 유의미한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분야들 위주로 취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주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호주 유학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호주 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요. 비록 최근 호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동양인 차별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달 일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이어나왔기 때문에 중국이 마냥 자국민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2017년부터 불안했습니다. 이는 호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 강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면서부터였는데요. 12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위레이 라오청 대학 태평양도서 국가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이 호주가 2017년 이후 중국 투자에 대해 반디커플링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한 데서 잘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국제조사하는 방안에 지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험악해졌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기원을 밝히는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밝힌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코로나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지했는데 이러한 발표는 지금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가장 먼저 모리슨 총리의 발언이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지난 4월 27일 웨이보에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운다.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 문질러줘야 한다는 매우 자극적인 발언으로 호주에 모욕을 줬습니다. 청징리의 호주 주재 중국 대사 역시 호주 소고기 와인의 중국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인 학생과 관광객의 호주 방문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징리의 대사의 발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 다음 달 호주산 소고기와 보리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사이먼 버밍엄 호주 무역장관이 중산 중국 상무부장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혀 이것이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처리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호주에 대한 중국의 매우 강경한 대응은 최근 무척이나 공격적으로 변한 중국의 외교 정책도 한몫했지만 그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을 의식해서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즈춘 버크넬대 교수는 중국이 호주를 무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뀐 중국 외교의 일환이라면서도 중국은 호주가 트럼프 정부의 반중국 캠페인에 동참한 최근의 움직임에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 미국에 직접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박하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은 최근 호주가 건방지게 구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호주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훈련에 참여했으며 화웨이를 5G 인프라에서 배제한 데다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에 동참하는 등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미국 편을 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주주추인 교수는 중국은 현 호주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고압적인 대중국 전략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호주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트럼프 정부를 너무 바짝 따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해 중국은 호주가 중국에게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 중국 정책센터의 소장인 애덤 니 역시 중국은 호주를 일부 이슈에서 미국의 대리인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호주를 벌주는 것은 호주의 태도를 바꾸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막강한 경제적 힘을 휘두르며 다른 나라를 냉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호주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예전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분명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한국의 보복 조치로 한한령과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무차별 보이콧을 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2010년 작가이자 인권운동가인 류 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노르웨이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노벨위원회가 류 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줬다는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노르웨이는 반중국 인사에게 노벨상을 줬다는 이유로 무려 6년간 보복 조치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과 중국, 노르웨이 양자 회의도 거부되셨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이며 중국에 철광석, 천연가스, 석탄 등 많은 수출품을 팔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에 중국 교육부에서 언급한 중국인 유학생과 문화관광부가 언급한 관광객 역시 호주의 큰 수입원입니다. 지난해 14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했으며 호주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 수는 260만 명이나 되어 호주의 관광 사업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호주 관계의 밝은 한 소식통은 소고기, 보리, 관광, 교육에 이어 아마도 석탄이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해 아직 중국의 호주 보복이 남아있음을 시사해 호주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최근 분쟁이 일어났거나 자신을 건드린 모든 국가들에게 공격적이며 강대응만 고집하는 중국. 경제력과 보복을 앞세운 이런 편리한 대외 외교가 중국에게 과연 득이 될지 해가 될지 궁금합니다.